안녕하십니까. 내일 승부주 시간입니다. 오늘도 시간이 좀 늦었네요. 요즘 피로가 좀 많이 쌓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피로감을 좀 많이 느끼는데 그래도 늦은 시간이라도 좀 올려놓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좀 늦더라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수 흐름은 요즘 안 좋으니까 잘 체크하시고요. 지금 미증시 흐름은 나스닥은 거의 지금 2.3% 정도 올랐군요. S&P 500은 0.9%. 이런 상태로 봐서는 내일은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군요. 전체적인 시장 흐름도 지수도 내일은 조금 반등을 주지 않겠나 싶네. 아침에 글로벌 지수 흐름은 꼭 한번 챙겨 보십시오. 시장 한번 둘러보죠. 정규장 장악한 종목들 현재 보고 계신 국보, 재건 재료죠. 같은 재건 재료로는 현대건설우가 상한가를 유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라이쿰은 테슬라발이죠. 테슬라발로 상한가 유지했고, 시트렉과 ITIG는 엔비디아 재료죠. 캐시그린홀딩스는 탄소 재료고, 아침에 시트랙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뒤에 또 한번 풀어져 가지고 다시 붙기는 붙었네요. 아침에 시초장에 시트랙을 할까 고민을 하다가 너무 시가가 24%에서 너무 높아서 좀 못했는데 일단 상한가는 안착이 됐더군요. 자, 시간외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간외에서는 일단 재건 관련주인 SY가 상한가를 유지해 주었고, 웰바이오텍도 같이 따라 붙었죠. 만일 내일 뭐 SY를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이 있다면 웰바이오텍하고 같이 묶어서 보시는 건 좋겠습니다. KNW가 BGF 에코머트리얼즈에 매각이 된다, 그런 이슈로 상한가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실 분들은 BGF 에코 머트리얼즈를 같이 놓고 지금 9% 정도 이놈 올랐군요. 같이 놓고 어찌 되는가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CSA 코스믹도 시간의 상한가, 250억 규모 3자 배정 유상이죠. 그리고 삼성제약도 시간의 상한가, 알츠하이머 치료제, 라이스 계약 이렇게 나왔은 것 같습니다. 한번 재료 같은 것은 여러분들 한번 잘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시간에 상한가 같다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제 개인적인 경우로는 시간의 상한가는 특별한 종목 아니고는 거의 다 좀 멀리하는 스타일인데요. 왜냐하면 아침에 시가도 너무 높을 뿐더러 실질적으로 10번을 시도를 한다면 그 중에 한 번 정도가 원했던 종목이 상한가 가는 경우가 있지, 한두 번 정도, 8번은 거의 다 시가만 높게 띄우고 다 안 좋거든요. 그래, 통계적 확률적으로 트레이딩 확률적으로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시간의 상한가를 갔다고 무조건 다 좋은 건 아니니까 위험성이 따르니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장을 양분을 해서 보고 나면 참 오늘 시장, 내일 시장이 할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지수를 보고 있으니까, 글로벌 지수를 보고 있으니까 그나마 내일은 시장이 좀 낫겠구나. 그래서 다른 종목들도 조금 떨어진 종목들이 조금 반등은 줄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은 들어요. 아마 내일 지수마저 나쁘다면 상당히 좀 곤혹스러운 하루가 될 것 같지 않냐 싶습니다. 연휴 앞이고 또 내일은 금요일이라 모든 것이 좀 조심스럽습니다. 다행히 지수가 좀 좋으면 그나마 조금 시장은 조금 화랑새를 띌 것 같은데, 지금 시간외 쪽으로 보면 좀 모습이 좋은 종목 같으면 상신 EDP라든지 5%, 시간 5%죠. 한크론라이프 시간에 4.9%, 이스트 소프트 4.7%, 덕신하우징 4.4%, 이어플로 4.3%, 이렇게 많이 이제 오른 종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와닿는 종목이 사실은 없어요. 없어서 종목을 선택을 하다 보면 봐서 예쁜 종목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종목이
급등주 스타일로 갈 수 있는 자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냥 몇 프로 수익 주고 당일치기로 끝날 종목이냐 아니냐, 그런 거에 대한 또 나름대로의 고찰이 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다고 급등주 끼가 있지만 무조건 또 간다는 보장이 없단 말이죠. 어떤 사람들은 수익폭을 10%, 20%, 30% 보여주면 어떤 사람은 3%, 5%라도 목숨을 걸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는 또 서로가 바라보는 눈이 틀리죠. 그래서 종목을 선정하고 그것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많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자, 오늘같이 내일같이 상종문 6개가 있고 내일 시간에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관심을 가질 만한 재료를 가진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매기가 그쪽으로 몰리겠죠. 그럼 그 와중에 숨을 쉴 수 있는 종목들은 뭘까를 가지고 공부를 해야겠죠. 일단 도출된 종목들을 가지고 한번 내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승부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맞을 수도 있고 전혀 안 맞을 수도 있고 맞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루 앞을 내다보고 하는 시나리오라 모든 게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 점은 꼭들 참조를 합니다. 자, 먼저 주석을 달아 보겠습니다. 이수페타시스부터 보죠. 오늘 시간에 아침에 시가 12% 잡혔습니다. 12% 잡혀서 6%대까지 미끄러졌다가 상승을 끌어올리죠. 20%까지 갑니다. 20%까지 갔다가 16%대로 맞춰. 그래 놓고 시간에서는 2%를 올려놓았습니다. 가장 큰 힘은 기관과 외국인의 대량의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거겠죠. 기관이 100만 주 넘게 넘고 외국인도 90만 주 넘고 그만큼 물량이 탄탄합니다. 그래서 과연 내일도 이런 꼬리를 달아주는 모습을 보일까? 그런 것도 조심해야 되겠죠. 하지만 내가 이 지점을 갖고 있는데 음봉이 나와서 아이고 이제 내일은 틀렸다 싶은데 느닷없이 아침에 12%를 띄우면 팔겠죠. 그죠? 사람 마음의 심리라는 게. 자, 내일은 이런 긴 음봉이 나올까? 그러기엔 좀 무리수가 있지 않나 싶은데 그럼 반대로 갈까?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하니까 가는 쪽으로 우리가 베팅을 해보자. 시간이 2.3% 올라 있으니까 시가는 그렇게 높게는 잡히지 않을 것이지만은 신고가를 쓰고 있는 종목이니까 반드시 분할로 대응을 해서 만약에 살아나면 이런 것은 한번 승부를 봐야 된다. 수급이 탄탄하기 때문에 돈도 물리기 좋단 말이에요. 많은 때니까. 내일 한번 봅시다. 분할로 해야 된다는 건요. 다음은 한국유전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유전은 어제 오늘 저희들한테 수익을 한 40% 가까이 준 종목인데 시간에서는 2.2% 올려 있습니다. 해치 종목으로 한번 보죠. 해치 종목. 내일 여러가지 상황이 말 뜻대로 잘 돌아가지 않으면 한국유전도 어느 정도 눈길에 돌아오지 않겠나라는 생각인데요. 일단 내일 돼 봐야 되죠. 전일에 12% 정도 수익을 안고 가서 오늘 30% 정도 수익을 이제 나왔는데 다시 한 번 더 했죠. 다시 한 번 더 해가지고 10% 정도 수익을 한 번 더 챙겨서 우리가 40% 정도 수익을 챙긴 것 같아요. 그래도 하루 만에 40% 정도 수익은 나쁘지는 않죠. 상무주 시간이 2%니까 이건 좀 눈치를 좀 보셔야 될 겁니다. 아마 한국유전 자체 스스로도 눈치를 좀 볼 거예요. 주변을. 그래서 주변을 약간의 흐름을 보고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켜보셔야 합니다. 시초정에 승부 다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도 종배주로 지금 진행이 되어서 하고 있으니까 내일 같이 볼 생각입니다. 오늘 740원에 저희들이 종배로 정도 740원과 750원 투트랙을 잡고 종배주를 봤는데 750을 깨고 내려오길래 일단은 지금 손 떼고 차라리 종배를 보자 했는데 740원이 딱 맞았네. 750원 740원 보유를 했으면 한 4% 정도 수익을 안고 넘어올 텐데 그 점은 좀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 한번 봅시다. GSE는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 이슈가 과연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같이 연계가 되면서 같이 좀 확대가 될까라는 그런 개념으로 한번 보죠. 확대가 될까.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렇게 썩 와닿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5%인데 월말에 이렇게 5%를 띄워가지고 과연 지금 그럴만한 뭔가 터졌나? 계속 가지고 있는 이슈밖에 없는데 그래도 이제 응집력이 있는 친구거든요. 이 얘는 응집력이 있는 애라서 일단 그쪽 사태가 아직까지는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번 더 보자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보고 계시다 만일에 GSE를 한다면 대성에너지는 반드시 같이 둘이서 붙여놓고 해야 됩니다. 그 점은 꼭 잊지 마시고 좀 이 종목은 조금 흐름을 지켜보십시오. 보시고 서둘지는 마십시오. 다음 삼화전기와 아진산업은 눌림 종목을 한번 보죠. 이 자리쯤에는 지금 11수에서 지금 받치는 종목인데 한 번쯤은 뭐 공략해 볼 수 있는 자리니까 한번 보자는 겁니다. 이것은 뭐 꼬리를 잡고 뭐 보합을 잡고 시가를 잡고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뭐 24,000원 기준가를 잡고 한번 하든지 뭐 아니면 뭐 상승을 하면 차라리 25,000원 기준가를 더 주고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떤 본인만의 타격점을 딱 잡아가지고 나는 24,500원을 볼 거야. 딱 이러면 24,500원 돌파할 때만 들어가고 나오는 밀리면 나오는 그런 유동매매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직장인들은 그런 유동매매를 하기에 좀 어려우니까 손주볼을 좀 짧게 잡고 하는 게 좋겠죠. 시가는 그렇게 뭐 높게 잡힐지는 않을 겁니다. 내일 지수가 아마 조금 좋은 흐름을 보이면 영향을 좀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월말에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눌림 종목을 잘 안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슈가 있는 종목이니까 봅시다. 아진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 좋았다가 지금 좀 눌러주고 있는데 한 번 더 음봉이 이렇게 쭉 나와버리면 당분간은 이제 안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일이 아진한테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거예요. 그래서 시간에서는 0.6% 빠졌는데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밑에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5,900원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뭐 6,000원을 돌파할 때 들어간다든지 그렇게 들어가도 상관이 없어요. 조금만 더 주고 들어가더라도 내일은 죽지 않고 살아나야 되거든요. 살아나서 빨간 모습을 이렇게 연출을 해줘야 된다. 꼬리를 약간 달더라도 근데 그 꼬리가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만약에 밀리면 내려올지 모른단 말이죠. 그게 문제거든요. 꼬리 잡기는. 그래서 항상 조심스러운 거예요. 아까 봤던 한국유선 같은 것도 계속 기다렸지 않습니까? 계속 기다려가지고 시간에 여기서 딱 750원과 740원 두 트랙을 딱 잡고 진행을 하는 그런 이유도 하방 쪽으로 밀어붙이는 종목들은 상당히 조심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꼬리를 잡으려고 하지 말고 아지산업은 상승을 할 때 따라 붙는 게 더 좋다. 그래서 뭐 5,900이나 6,000이나 돌파할 때까지 따라 붙자. 그래서 양봉을 내주면 보유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다음 주로 한번 넘어가 보자. TYM은 한번 봅시다. 얼마 전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었다가
3일 동안 쭉 내려왔다가 오늘 오후에 들어서 이렇게 쭉 끌어올렸죠. 그래도 기관하고 외국인 오늘 쌍끌이가 들어왔다는 점은 조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시간에 0.6% 크게 많이 오르지는 않았습니다. 과연 그 기세를 내일도 한번 더 이어갈까? TY도 따지고 보면 이리저리 그치면 뭐 여러 가지 관련주에 연결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13%대까지 갔다 9.9% 맞췄군요. 이 종목 역시도 뭐 굳이 서둘지 마시고 시간에 0.6%니까 아침 시가 높지 않을 겁니다. 보시다시피 오늘 빌빌빌 거리다가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 좀 의심스러운 눈으로 봐야 돼. 아무리 기관 외국인 담았다 해도 아침에 치켜 세웠다가 차라리 오후장에 빌빌빌 해서 끝나나 몰라도 하루 종일 놀다가 오후장에 툭 올리는 것은 항시 경계의 눈초리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도 한번 봅시다. 내일 살아남이 조금 끌고 가보시죠. 이런 스타일은 팔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이쪽 애들은 다 신규주 애들이죠. 신규주 애들인데 다른 구착한 여러가지 종목들을 보느니 좀 집중력이 있는 종목을 한번 봅시다. CU박스 신규주의 장점은 사람들이 많이 회자가 되고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사람을 끌어당기는 응집력이 강해요. 그래서 속도도 빠르고 아직까지 신규주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손님들을 잘 불러온다는 거죠. 하지만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죠. CU박스는 이 모습은 실망스러운 오늘 모습이죠. 그죠? 실질적으로는 어제 이 정도에서 가려면 여기서 시가를 잡아주고 띄워줘 버려야 되죠. 그런데 그러기에는 힘이 너무 딸렸죠. 이 날짜에 힘이 많이 딸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실망 매매로 나왔는데 그래도 내일 한 번 더 봅시다. 이놈 역시 업무 때는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여러가지 지표나 뭐 이평선에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딸랑 뭐 선 하나, 딸랑 3일선 하나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다른 것을 보고 할 만한 그런 건 못 돼요. 그러니까 이놈과 가만히 보고 계시다가 보합을 돌파해서 올라가면 조금 들어가 보고 힘이 좀 세다 돌파하는데 그러면 또 가만히 놔둬 보는 거죠. 근데 보합을 돌파했다가 팩 미끄러진다 그럼 텔랑 팔아야죠. 그걸 또 가만히 봐야 돼요. 그래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스스로가 생각하는 어느 정도의 기본선을 잡고 손절폭을 좀 작게 잡고 하시고 뭐 팔았다 살았다 할 수 없으니까 매매를 보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매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기가비스 한번 봅시다. 자, 기가비스는 전전일 상장했다가 오늘 가려고 하다가 못 갔죠. 못 가고 다시 이제 주르륵 미끄러져 버렸는데 갈 때 못 가면 이제 이런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갈 때 못 가면. 근데 가기에는 사실 무리였단 말이죠. 금액대가 있으니까. 그래도 오늘 시가 4%, 7%까지 갔다가 이제 마이너스 5%까지 미끄러졌는데 다시 한번 이제 도전을 해보겠죠. 시간이 2% 올라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어떤 것을 노리냐, 아무런 신규주나 이평선이나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순전히 감각적으로 해야 되는데 굳이 이제 어떤 의미를 부여하자면 그래 네가 양이니까 음이 나왔으니까 내일은 양을 한번 노려보자 라는 양음양음 패턴을 부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것이 다 맞을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누적된 데이터가 부족하지 않습니까? 시장의 모든 어떤 흐름들은 보통 과거의 시장을 반복을 한다고 합니다. 그 반복된 여러 가지 지표나 여러 가지 흐름들이 모여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통계라는 게 나오는데 양음양음 패턴 같은 것도 어느 정도 얘가 보여준 통계가 있어야 통할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보여준 게 없어요. 그나마 이제 붙여보는 거죠. 근데 외국 기관이 이제 오늘 32,000주를
없는 거 보니까 이제 팔 건 없는 모양인지 한번 봅시다. 일단 이거는 금액대가 좀 있으니까 좀 조심스럽게 하시고, 얘는 큰 손에 안 들어오면 크게 갈 종목은 아니에요. 수급이 크게 들어와줘야 됩니다. 기가비스 할 때는 펜텍은 꼭 같이 붙여 놓자고 했죠. 같이 의미 있는 날에 같이 움직이는 종목들은 같이 봐주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펜텍은 1.2% 올려져 있습니다. 기관하고 외국인은 오늘 쌍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가비스를 보든 펜텍을 보든 두 개를 같이 놓고 한번 붙여보는 게 있겠죠. 기가비스는 2%, 펜텍은 1.2%. 모니터랩 한번 봅시다. 모니터랩은 0.9% 이제 올려놓았는데, 기관들이 어느 정도 다 팔았는가 보네요. 그죠? 이제 오늘 2,970주 팔았는 거 보니까 다 팔았는 모양이지, 이제 어느 정도. 뭐 이런 스타일은 거의 뭐 고민할 거 없죠. 고민할 거 시간이 0%니까 큰 고민한 거 없죠. 0에서 1% 잡히면 감매매 1차로 툭 집어넣고 툭 던져놓고 네 어떻게 하는가 한번 보자. 지켜보는 거죠. 뭐 특별한 뭐 어떤 기법이나 뭐 특별한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항상 말하는 거, 양봉을 추구하는 매매에 들어갔으면 양봉일 때는 머물러 있으면 좋다. 그런데 시가 낮은 경우에는 음봉을 비치면 그냥 택 팔아라. 왜? 언제든지 또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고 있지 말라. 급등주는 될 수 있으면 들고 있지 않는 게 좋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네. 한라 IMS는 보시면 시간에 4% 정도 지금 올라 있습니다. 근데 얘의 단점은 거래량이 지금 37만 주 지극히 극악하게 약해요. 한번 보자는 이유는 이 종목은 내일 시장이 안 받아주면 손은 대지 마십시오. 1230억을 양도 결정이 났는데, 양도 목적이 재무 구조 개선 및 뭐 투자 재원 확보다라고 하는, 회사가 7,800원짜리 회사거든요. 지금 현사 7,800원짜리 회사로 치면 1230이면 결코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자기들 말대로 딴 데 안 쓰고 정말 회사를 위해서 쓴다면 참 쓸 돈이 많을 돈이죠. 이 돈이 말이 씹어서 1280억이지 큰 돈 아닙니까? 근데 시장은 과연 이를 어떻게 판단을 해줄까? 그런 관점으로 보죠. 매기가 몰리면 같이 한번 올라타 볼 필요성도 있고, 마침 신고가를 이제 넘어가야 되는 상황 종목이니까 신고가 형성하면서 출발이 되겠죠. 내려갈지 올라갈지 모르겠지만, 단지 내일이 이제 금요일이고 연휴 앞이니까 그것이 조금 여러모로 눈에 밟히니까 조심스럽게 하자는 겁니다. 누보와 관탑은 그냥 한쪽에 놔 두십시오. 내일 예상을 깨고 SY나 웰바이트 애들이 저거들이 마음 먹은 만큼 내일 진짜로 강한 모습을 보인다면 한탑하고 누보도 내도 한번 좀 볼까, 가볼까. 분위기가 좀 우호적인데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이제 쉬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일 SY나 이런 애들의 어떻게 움직이에 따라 조금 영향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혹시 모르니까 한탑 같은 것도 같이 붙여 놓으시고, 삼부토근도 혹시 모르니까 요 밑에 같이 붙여 놓으시오. 어차피 삼부토근 지금 가지는 못해요. 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붙여 놓고, 이놈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이런 마인드로 한번 보자 라는 마인드로 한번 봐주십시오. 삼부토는 오늘 12%까지 수익, 종배로 들어간 종목 아닙니까 우리가. 그래서 12% 정도 수익을 나왔는데, 삼부는 참 우리한테 참 효자 종목 같아요. 상수익으로 들어서 여기까지 55%. 이 당일날 30%도 먹었죠. 이날 데이로 해가지고. 그래갖고 또 종배로 들어가고 또 12%니까 며칠 만에 제법 많이 먹었다, 그죠? 오늘 우리는 다 매매를 좀 간결하게 했습니다. 다른 거 복잡하게 안 하고 소대팀들하고 사무팀들은 오늘 굉장히 간결하게 했죠. 다른 종목들을 많이 하지는 않았습니다. 저희들 역시도.
한국 유저는 뭐 어제 오늘 하고 40% 이거 하나 하고, 그리고 또 하나가 누보 있죠. 누보가 40% 나왔죠, 그죠? 누보는 오늘 2,400원의 기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1차에서 1차 들어가서 여기서 7% 먹고, 다시 이제 또 하락을 할 때, 쭉 하락할 때 다시 2,400 2차로 한 번 더 합시다 했죠. 한 번 더 합시다 한 것이 이제 상한가까지 가버렸지. 여기에 마이너스 3%대거든요. 상한가가 뭐 안착은 못했지만은 뭐 따지고 보면 뭐 3%대에서 올라가서 상까지 갔으니까 뭐 35% 나왔겠죠. 더 나왔겠죠. 7%, 35%, 40몇 %까지 나온 수익이니까, 물론 뭐 사람들마다 뭐 이걸 다 먹었겠나요? 다 먹지 않겠죠. 어떤 사람은 7% 먹은 사람도 있고, 뭐 20% 먹은 사람도 있고, 진짜로 뭐 여기까지 팔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뭐 배포가 있는 사람들은, 또 시장을 좀 읽을 줄 아는 사람들은. 매도는 다 자기 배포라 자기 그런 만큼 먹는 거죠. 자, 일단 상한문팀과 소개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지금 국보 가지고 있고, 라이콘 가지고 있고, 시일액 가지고 있죠. ITIG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으시던데, 시일액만 가지고 있으면 되지 ITIG는 굳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는데 말이죠. 이렇게 네 종목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 유전 저희들 종별로 들어갔다는 거 말씀드렸고, 그리고 기세적으로 끌고 간 종목도 가지고 있고, 아진삼도 조금 가지고 있고, 뭐 그렇습니다. 내일은 마지막 날이라, 연휴 앞이라 모든 매매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욕심내지 마시고, 내일 라이브 방송 무방이니까 내일 놀러 오셔서 주식 이야기도 좀 하시고 좀 놀다 가시길 바랍니다. 자,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다들 고생들 하셨고요. 저도 상당히 많이 피곤하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한문에 문제 있습니다.